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우리 증시에 또 숨은 고수들, 이런 분들이 또 성과를 놀랍게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한 분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마침 이분이 나는 오로지 국장으로 승부한다 라는 책까지 내셔서 오늘은 문현철 작가님으로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문현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가님 프로필도 알고 하니까 저야 익히 알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절대 고수는 아니고요. 25년 동안 주식을 오래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은퇴를 해서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제 아이들과 같은 주식 초보자분들에게 주식으로는 망하지는 않게 해줄 그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고요. 오늘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유, 뭐 겸손한 말씀 하시네요. 예. 자, 우리 작가님께서 특이한 점은요. 저희 스튜디오에 여러 현직 뭐 그 금융인들도 오셨었고, 바깥에서 개인 투자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내신 분들도 오셨는데, 그런 분들과 달리 우리 작가님은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라고 불리는 기간까지 모두 합쳐서 25년 동안 국장에만 투자를 해오셨어요. 네. 미장 아니고요. 이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솔직히 능력이 없어서 미장을 못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예.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닌데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네. 제 스타일이 또 아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물려서 예. 국장에 예. 물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온 거고요. 네. 나중에는 또 국장 말고 미장을 하려니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환율. 환율을 제가 이겨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환율에서 깨져버리면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제가 브라질 채권을 좀 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예. 근데 환율로 그냥 거의 한 반은 깎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분배금이 많아도 뭐 환율에서 깎여버리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 네. 양도세. 네, 그 부분이 250만 원까지인가요? 네. 그 이상부터는 세금을 내야죠. 네, 22%를 내는데 문제는 또 당장에 내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네. 잊을만 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하고는 안 맞는다. 예. 네, 그래서 미국장이 물론 좋긴 하죠. 뭐 전 세계 1위니까요. 근데 제 능력이 안 돼서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국장이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걸 좀 그렇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 제미나이한테 부탁을 해서 좀 만들어 봤어요. 네. 미래 AI의 패권의 그 방정식. 거기서 보니까 데이터 센터. 네. 당연히 이거는 뭐 데이터니까 반도체겠고요. 네. 두 번째가 전력 인프라.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변압기 이런 것도 있지만 배터리도 또 전력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끝판왕인 피지컬 AI. 예. 뭐 현대차, 뭐 LG전자 이런 쪽에 네. 이런 기업들이 워낙 유망하다라고 판단을 했기에 네. 지속적으로 국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찾아보면 정말 알토란 같은 기업들 많다라는 거 국장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작가님도 25년의 구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은 국장 투자 저희같이 오래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무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 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도 국장 투자를 권하세요?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배당주에 배당주를 굉장히 많은 포트를 좀 갖고 있고요. 예. 이 배당이라는 게 든든해지거든요. 예. 시세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이버머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 봐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를 위한 건데 노후에 열어보면 되긴 되지만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배당은 따박따박 나와요. 특히 분기 배당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주니까 현금 흐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을 조금 저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내용도 하나 제가 만들어 봤어요. 뭐 엑셀로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매년 투자를 했을 때 예금도 할 수 있고 뭐 주식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그 예금에서도 달리 즉 이자가 나오면 소고기 사 먹고 그리고 다음 또 1,000만 원만 집어넣고 이런 경우와 두 번째 게
소고기 사 먹지 말고 다시 그 넣는 비용을 거구나. 다시 넣는 거고 두 예. 번째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에 현대차 우선주가 보통 그 5% 정도의 그 배당을 주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20년간 넣었을 때, 그리고 현대차가 그래도 1년에 시세가 5%는 나지 않겠느냐라는 조건이 4번이고요. 예. 그리고 아니다. 10%는 나야 먹고 산다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50%도 갈 수 있고 100%도 갈 수 있지만 그 있겠지만. 정도의 욕심은 부리지 말고요. 예. 그랬을 경우에 20년을 비교를 해보면요. 예. 예금 달리가 2억 600만 원이 되는데 10% 성장일 때는 11억이 돼버립니다. 네. 이게 오. 시간의 그 흐름이고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뭐 배당 5%짜리를 계속 저런 식으로 집어넣다 보면 예. 결국엔 나중에는 정말 부자가 돼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근데 그게 마침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네. 이 엑셀표로 만들어 주셨던 거 오늘 예쁘게 물론 이미지로 만들어 네. 오셨습니다만 확 느낌이 확 오네요. 진짜 예금에만 돈을 넣었을 때와 현대차의 배당과 물론 성장 10% 일어났었을 네. 때 야, 이게 금액 차이가 몇 배 나는 거예요? 이게 거의 5배 가까이 네, 나네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효과성이 오랫동안 있을 경우에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도 아는 분들은 또 아실 수 있는데 네. 요즘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견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바늘로 찌르면서 견뎠죠. 정말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르시죠. 모르죠. 네. 몰라요. 근데 마이너스 90%까지. 네, 계좌 하나가 예. 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기다릴 수 있는 건 이 기업이 기초 체력이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동전주들 사서 그냥 카더라 하면 샀던 그런 주식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못 견뎌내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튼튼한 주식을 기업을 골라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튼튼한 기업을 제대로 골랐다면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이네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큰 돈 벌 수 있는 성장주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또 도파민 좀 나와줘야 그렇죠. 그래야 이게 투자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성장주 아닌 배당주의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고 또 그걸 일관되게 유지해 오셨는데 이렇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너무 많이 물려갔고요. 아. 힘들다 보니까. 근데 그 힘들 당시에 도움을 주는 건 배당이더라고요. 네. 저기 물린 사람 하나 있어요. 아까 안색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마저 말씀해 주세요. 물리다 보면 참 나중엔 팔고 싶어도 못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방법은 없어요. 분명히 손절을 할 시기는 지나버렸고요. 특히 요즘 장이 많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나보면 제대로 된 기업이면은 네.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제대로 된 기업이라는 건 딱 두 가지겠죠. 성장성 네. 아니면 재무가 튼튼하든지. 음. 그래서 이왕이면 재무제표도 보시고 재무가 튼튼한 기업은 특히 거기에다가 배당까지 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에 유보금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기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뭐니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제대로 된 마인드, 예. 경영자가 경영자. 네, 창업주부터 중요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지금 그 2대, 3대까지 왔을 때 자손들이 뻘짓하진 않는 기업. 네, 그런 기업을 골라서 정말 성장성 있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시면 그다음부터는 믿고 기다려 주셔야 되죠. 그 진짜 제대로 골랐다라고 한다면 네. 뭐 나름대로 믿고 기다리면서 배당받으면서 인내를 하면 방금 차트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확실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연애하듯 해라. 예. 주식을. 네. 대학생들끼리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보면 남편들 친구가 미래가 뭐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야. 네. 근데 분명히 이 친구는 미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확신감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러는 예. 거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똑같죠. 만약에 이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인 것 같다라고 마음을 먹고 샀으면
그때부터는 성장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학생들, 자녀분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적 바로 안 오르거든요. 맞습니다. 좀 꾸준히 하는 것 같으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네. 기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이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제가 모셨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월 배당 500만 원에 딱 이르렀을 때 네. 은퇴 딱 하셨고 멋지게. 네, 네. 그런데 이후 다시 3년 만에 배당을 1,000만 원까지 늘리셨어요. 이야, 은퇴 후에 배당을 2배 늘릴 수 있었던 요인, 방법 뭡니까? 운이 좋았죠. 이것도 네. 이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예. 보면 운인 것 같아요. 네. 인내와 그리고 따라주는 운. 예. 그게 제가 3년이 좀 넘었거든요. 은퇴한 지가. 근데 작년부터 네.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올랐는데 특히 종목 하나가 효성중공업 같은 게 제가 833% 수익을 찍었어요. 이야, 효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일찍 마이너스 90%까지 갔던 거예요. 아, 예전에? 예, 예. 아. 저는 인적 분할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안 팔고 기다렸더니 그런 숫자가 나온 거죠. 근데 나오다 보니까 제 목표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가가 왔더니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완벽하게 손을 놔준 후에 그리고 그 친구들을 다 배당주로 돌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률은 훨씬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 뭐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한 400%, 500% 그런 것들도 이제 반쯤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은 배당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네. 말씀은 운이라고 하셨지만 진짜 오랫동안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 왔었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뭐 매번 이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 물론 그렇죠. 인내. 네. 네, 그게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전제 조건은 진짜 좋은 회사를 맞습니다. 발굴한 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고배당 회사에 관심이 많고 창업주부터 그 후손들까지 진짜 제대로 경영하는 사람인지 이것까지 다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쭉 해주신 거 보니까 네. 우리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나 이런 거는 여태까지 25년 구력 동안 한 번도 투자 안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했죠. 아, 그것도 또 깨져서 얻은 네, 성찰. 깨졌고요. 지금 현재로 20년 동안 갖고 있는 주식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아닌데요. 네. 의료 쪽인데.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50% 가는 코스닥 업체도 있어요. 네. 이거는 또 그 내부자의 어떤 그런 조언에 따라 들어갔는데 역시나 또 안 되더라고요. 네. 결국엔 제가 모르는 기업은 투자를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예, 그렇더라고요. 참 네. 주식이라는 게. 또 하나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아는 거 꼭 하셔라. 네. 예,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이런 얘기도 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작가님이 말씀 주셨던 여러 철학들과 경험들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네. 이제 좀 따라 해봐야겠다. 네. 나도 노후에 월 배당금 500만 원 생활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쳐볼게요. 네, 네. 그럼 이제 진짜 그 배당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의외로 세금이 또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후 생활 준비한다고 해서 세금 나가지, 또 건강보험료도 나가야지.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했었을 때 배당소득 그래도 유의미한가요? 참 잘못 알려진 사실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우라고 하죠. 이런 네. 거를. 저도 2천만 원 넘으면 이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네.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세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절대 안 넘어가려고 엑셀 작업하면서요. 예, 예. 1년에 이게 얼마 2천만 원 그럼 이거 팔아야 돼. 막 이러면서 팔았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몇 년 전이죠. 효성 TNC라는 네, 회사가 10,000원을 주던 배당을 5만 원을 줘버린 거예요. 예. 한 방에. 예.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 나와버리면서 자연스럽게 2천만 원이 넘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싸 모르겠다. 이제부터는 될 대로 내자. 되라. 예, 될 대로 되라 해서 그냥 사 모은 거죠. 네. 배당주를. 그리고 나서 다음에 종소세를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2년 전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 거고요. 와이프 네. 거는 뭐 안 넘으니까 이건 빼고요. 그 배당 소득이 제가 8,300만 원 정도를 받았네요. 이자 소득이 170만 원이고. 예. 그러고 나서 뭐 짜질짜질한 걸 해서 일단 뭐 9,300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소득공제를 하고 세액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내는 종소세는 빵이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이자와 배당 소득을 받을 때 예. 15.4%의 원천 징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버리니까 예.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빼고 나니까 정작 낼 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맥시멈으로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예. 보통 7,800에서 8,000 정도는 네. 배당 소득만으로는 네. 세금 낼 게 별로 없습니다. 아. 단 건강보험료는 내야죠. 아, 그거는 좀. 네, 네. 건강보험료는 2천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8%인가요? 네, 네. 그 부분은 내야 되고요. 네. 종합소득세 부분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 회사에서 예. 너무 일을 잘해, 예. 이 친구가. 예. 너, 김 과장, 부장으로 올려주면서 연봉 2배 줄게. 5천만에서 1억. 예. 근데 제가, 아유, 사장님, 저는 그러면 금융가세자가 되니까 못 받겠습니다. 이러진 않으실 그런 거잖아요. 사람 아무도 없죠. 일단 받아놓고 낼 건 내버리면 되는 그렇죠.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세금을 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버시고 네. 그리고 그만큼 국가에 세금을 내면 다 좋은 거죠. 아. 예, 그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제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우문을 했네요. 사실 배당 소득세도 많이 나오면 예, 그 얘기는 그만큼 더 배당으로 뭔가 이득을 더 받다는 것이니 그렇죠. 그걸로 노후 생활 풍족하게 하시고 아, 세금 좀 국가를 위해서 내 건 예, 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계산도 실제 해보고 실제 징수도 해봤더니 원천 징수된 것까지 고려해봤더니 실제 저것 때문에 더 낸 건 많지 않거나 없을 때도 있더라. 맞습니다. 아, 이것도 또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하나 더 있다면요. 네. 내년부터는 좀 분리과세가 적용이 네.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엄청 큰 세제 혜택이거든요. 네. 아, 진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진짜 내년부터는 유의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실제 노후 은퇴 생활을 배당 소득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모습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계신데요. 저 슬라이드 장표는 참 부럽습니다. 배당 소득, 야, 8천만 원. 그렇죠. 누구 연봉이잖아요, 저거. 그러게요. 저거 그냥 이거 해서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저 해서 부끄럽고요.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되긴 된 건데요. 하여튼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저거니까. 네. 자, 그렇지만 이 반열까지 그냥 올라오신 분은 아닙니다. 앞서서도 운도 좋았다. 나도 많이 깨져봤다. 20년 이상 보유했던 종목들도 있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흥미로웠던 건 아니 이렇게 대형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안정지향적인 분께서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낀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보면 참 슬픈 일인데요. 네. 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ISA 계좌도 못 만들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은 높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마침 미래에셋증권에서 네. 그 브라질 채권 그거를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부지점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특히 이 브라질은 저희 나라하고 조세 협상인가요? 하여튼 그 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 비과세입니다. 아, 그런 장점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13%예요. 예. 쿠폰 가격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 13%를 1억이면 1,300만 원을 그대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비과세네? 네. 그래서 고민 안 하고 그냥 큰 돈을 넣었죠. 근데 문제는 이 브라질 채권을 살려다 보면 저희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달러를 다시 헤알라로 바꿔야 예. 되는데요. 이때 환차손을 크게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갔으면 이게 환차 이익을 받았으면 또 이게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잘못 들어갔을 때 시기를 못 따졌을 때는 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마이너스 40% 정도로 끝났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다시 환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억울해서. 예.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재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올라왔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라라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브라질 채권부터 코스닥 회사부터 뭐 진짜 20년째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네네. 투자의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경험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제 막 투자하신 분들 네네네. 이래가지고 내가 노후 대비나 할까? 내가 이거 다 산전수전 공준전 거치면서 손실 다 보고 나면 난 노후 대비를 하긴커녕 이제 완전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대별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각각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예. 그게. 제 아이들도 20대니까요. 네.
그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음. 해. 라고 아들이니까 네. 얘기를 할 수 있죠. 무엇이든 투자해 네. 이거예요? 특히 이 주식은 해야 된다, 무조건. 어. 네,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은. 네. 자, 그런데 20대일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잘. 네.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복리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건 일단 연금저축입니다. 예. 연금저축에다가 매달 50만 원씩. 예. 그러면 6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잘 모르면 업계 최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최고의 장은 반도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ETF 같은 거를 네. 매달 불입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배당 높은 배당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다우존스 배당 ETF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넣어주고요. 음.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100% ISA 계좌를 통해서 네. 사야죠. 음.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야 큰 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반면 이제 연세가 좀 돼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 노후 준비를 한다 해도 뭐 얼마 후에는 또 써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엔 현금 흐름이 좀 돼야 되는데 아. 예를 들어서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월 용돈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채 그 커버드 콜, 네. 네, 30년짜리를 그거를 해드렸어요. 음. 근데 이 커버드 콜이라는 게 옵션 프리미엄 가지고 조금씩 빼먹다 보니까 예. 원금은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어요. 예. 하면 나중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 또 그건 정상화될 수는 있는 거니까요. 대신 월 10% 정도의 분배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뭐 단돈 5천만 원 집어넣으면 월 50만 원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용돈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주식을 하더라도 같은 성장주라도 네. 저는 우선주를 우선주를. 네, 우선주를 사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도 여쭤볼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세 가지입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 화재. 네. 삼성화재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건 며칠 전 금액이긴 한데 네. 저희들이 본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그 가격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괴리율이 우리나라 이 우선주는 유독 학대를 받아요. 차이 정도가 너무 큰 거죠. 예. 그럼 미국의 저희들이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지 않습니까? 예. 이 알파벳의 A와 C가 보통주와 우선주인데 네. 차이가 없어요, 가격이. 그런데 우선주의 그 차이라고 하면 그 주주총회. 네. 의사결정권이 가서 없잖아요. 손 못 드는 거죠. 예. 우선주만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데요. 예. 한 주를 샀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올해 3월 현대차에 한 주 딱 들고 갔거든요. 아. 사서. 예. 그래서 그걸 신분증을 제출했더니 예. 그분이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예. 1. 그러면서 예. 그분도 웃고 저도 예. 웃고. 예. 그렇지만 문제없이 커피까지 한 잔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아, 예. 충분히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우선주의 매력이 또 배당도 조금 더 줘요. 50원, 뭐 100원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제일 큰 거는 이 괴리율인 거죠. 네. 지금 중간에 현대차를 보시면 본주가 44만 7천 원인데요. 우선주는 20만 원 초반인 거예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제가 오늘 샀어요. 네. 그러면 본주는 22주를 사는데 우선주는 49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배당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본주는 22만 원이 나오는데 네. 우선주는 49만 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복리의 힘을 따진다면 저 29만 원의 차이는 20년 후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우선주는 또 연말이 돼가면 배당 시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본주와의 괴리율을 맞춰가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현대차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2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45%까지 벌어졌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배당을 좀 세게 주겠다. 예. 그러면 당연히 좁혀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뻥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그렇군. 야, 네. 이것도 우선주를 통한 나름대로 트레이딩 기법으로 하나 진짜 자리 잡을 수 있겠는데요. 네.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진짜 우리 작가님의 굴욕과 고민이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오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